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이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황해 중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무력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입니다. 중일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타이완도 불안합니다. 타이완 총통부는 중국이 대국의 책임을 다해 일방적인 행위로 국제 규칙을 벗어나지 말 것과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잉주 전 총통은 다카이치 산하의 타이완 개입 발언이 군국주의 복벽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미일 안보 체제에서 그녀가 미국과 소통도 하지 않은 상태라 미국은 그녀의 발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홍시우주 전 국민당 주석도 타이완 해협이 니네 일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다카이치가 타이완 해협 문제를 일본 존망과 연계시키면서 양안 관계의 성질을 모호하게 하고 허구의 군사적 상황을 동원해 일본의 무력 개입을 암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도발일 뿐 아니라 타이완을 위험으로 모는 행위로 일본 군국주의 독이 아직 남아있음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타이완 문제는 양안의 내정이라면서 외국 정객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에 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일 양국의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서 중국인에 대한 범죄가 늘고 있어 치안이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740만 명이 넘습니다. 일본은 자국이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 중국인을 그리 환영하지 않는다는 정서가 강합니다. 다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의 노골적 혐중 발언과 함께 일본인들의 혐중 정서도 높다면서 일본에 머무르는 중국인은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놀러 가려던 많은 중국인들이 일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중국 항공사들은 항공 티켓을 무료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관광으로 제재를 취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타이완 관광객들은 중국 본토인들이 주로 관광 공해가 낮아졌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시끄럽고 민폐를 끼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적 실익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쓴 돈은 5,900억엔에 달합니다. 아무리 시끄럽고 민폐를 끼친다 해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일단 4가지의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객을 통제해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토류 수출을 통제해 전자, 자동차 산업에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조사하는 건데 그 잠재적 목표는 토요타와 혼다입니다. 네 번째는 일본의 영화와 엔터테인먼트를 틀어막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분석가를 인용해 일본이 혼자 중국의 제재에 직면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제노 항공모함이 취역한 11월 7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방위성 관계자의 도발적인 발언이 실린 것을 발견한 중국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은 중국군이 타이완 해협에 나타나면 후제남을 우선적으로 격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들은 후제남이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작전을 할 경우 자위대는 미군과 협력해 후제남을 우선 격침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산케이신문에 실린 이런 오만한 발언은 믿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관리들은 후제남이 강력하고 진보적이며 중국 해군을 대표하는 전형적 항공모함이라 일본 관리들이 그토록 민감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후제남이 6가지 유형의 함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J-35, J-15T, J-15DT, KJ-600, 그리고 G-20, G-20F를 탑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J-35는 포드급 항공모함의 F-35C와 직접 비교할 수 있고 J-15T는 슈퍼 호넷과 비교할 수 있으며 J-15DT는
미군의 EA-18G와 비교할 수 있는 전자전 항공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KJ-600 조기 경보기는 E-2D와 비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제남은 미국의 포드급 항모와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강철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일본 자위대에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 후제남의 추억은 중국 해군이 세차게 항공모함 시대에 돌입해 지속적인 순환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한 척의 항공모함은 정비를 받고, 한 척의 항공모함은 훈련을 받고, 한 척의 항공모함은 임무에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서태평양에서 미국마저도 압도합니다. 후젠함에 이어 중국은 이미 네 번째 항공모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공모함은 핵항모입니다. 다섯 번째도 건조 중입니다. 반면 미국은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가 퇴역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 국제, 군사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차이는 너무나도 현저합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총 45,500명의 병력과 F-35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15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E-767 조기 경보기, KC-767 공중급유기 등 36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즈모급 경항모는 열대 F-35 함재기를 탑재하도록 개조됐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400여 대 5세대 전투기를 포함해 2000여 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의 총 전략을 능가합니다. 또한 중국의 해군력은 항공모함 전단 하나라도 일본의 해군력을 쉽게 압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055형 1만 톤급 구축함은 수직 발사대 1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수직 발사대는 미사일 4발을 발사할 수 있어 YJ-21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총 400발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YJ-21은 최고 속도 마하 10의 사거리 1500km를 가지고 있으며 최종 단계에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YJ-21은 1500km 떨어진 곳에서 공격을 개시할 수 있으며 일본 자위대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벙커버스터 폭탄과 같은 무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발언이 전쟁 초기 징조로 보인다면서 일본의 오만한 태도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타이완에서 푸젠함을 격침시키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면 중국은 푸젠함을 도쿄 근해로 이동해 실탄 사격 훈련이라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은 저놈은 날카로운 칼날이 있으며 진리는 대포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감정상으로는 단교 직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은 이제 스텔스의 시대를 완전히 끝냈다고 선언했습니다. 상하이 항천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주장을 보면 놀랍습니다. 2개의 위성으로 우주에서 지구의 모든 스텔스기를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위성 하나는 구름과 안개를 뚫을 수 있는 L밴드 주파수를 사용해 스텔스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성이 기하학과 앵글을 이용해 이 레이더 정보를 받아내 스텔스기의 반사 면적을 10평방미터 크기로 확대 묘사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F-35, F-22, B-2 등 모든 스텔스 항공기가 무력화됩니다. 상하이 항천기술연구소는 이미 기술 시뮬레이션을 다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스텔스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중국은 군사기술 전쟁에서 게임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